오늘은 천체의 위치와 좌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천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지평좌표와 적도좌표기를 사용합니다. 적도좌표는 설명이 너무 길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두 번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적도좌표를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평좌표를 이해하려면 수직권이란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수직권은 천정과 천절을 지나면서 지평선의 수직인 대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림에서 관측자의 천정이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이 표시된 지평선이 있는데 수직권은 천정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천절을 지나고 지평선의 수직인 대원 여러 개를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평선과 수직이면서 천절을 지나는 대원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개 천구의 북극을 지나는 수직권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별이 있다면 그 별을 지나는 수직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수직권을 이해했다면 이제 지평좌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평좌표는 별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방위각과 고도를 사용합니다. 방위각이란 지평선을 따라 북점부터 천체 수직권까지 시계 방향으로 잰 각이다. 그리고 고도는 천체 수직권을 따라 지평선부터 그 천체까지 올려 잰 각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는데 그림에서 이제 관측자가 있고 이 별의 수직권을 이제 이렇게 가상으로 그려본다면 방위각의 경우 방위각은 북점에서부터 지평선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 별이 있는 수직권까지 잰 각이다. 지금 이 그림에서 경우라면 방위각이 약 240도 정도 되겠네요. 이게 이제 방위각인데 굳이 이 용어를 방위각이라고 한 것은 그 값을 알면 방위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방위각이 0도다 이러면 북쪽에 있는 거겠죠. 방위각이 90도다 그러면 동쪽에 있는 별이 될 테고 방위각이 180도다 이러면 남쪽에 있는 별이 되겠죠. 그렇게 방위각을 이용해서 그 별이 동서남북 어느 방위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다음 고도는 이 별의 수직권을 따라서 지평선부터 그 별이 있는 곳까지 올려진 각이다. 그러니까 고도의 경우에는 0도부터 90도까지 가능한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도인데 지금 이 그림 앞서 봤던 이 그림에서 수직권이 이렇게 지평선과 수직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평선과 같은 각거리를 가지는 이런 고도가 천정으로 가면서 가장 높은 값을 갖는 그런 고도를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평좌표는 이 방위각 값과 수직권을 이용한 방위각 값과 고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지평선 안에서 그러니까 관측자의 중심으로 하늘을 이제 바라본다면 지금 이것은 스텔라리움 캡처한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이쪽이 북쪽이에요. 북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북점에서부터 37.5도 정도 올라가면 요 별이 북극성이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북극성이면 북극성을 지나는 지평선의 수직인 이런 대원들 이렇게 지평선의 수직인 여러 개의 수직권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 세로로 그려진 이 선들이 다 천정, 저 멀리 천정에서부터 시작돼서 지평선의 수직으로 그어진 수직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측자가 북점을 바라볼 때 지평선을 따라 이렇게 방위각을 그릴 수가 있겠죠. 정동까지 가면 그 각도는 방위각은 90도가 됩니다. 또 지평선과 이게 멀어지는 방향으로 고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여기 있는 요 별이다 이러면은 방위각은 북점에서부터 이렇게 재서 방위각이 80도가 될 거고 고도는 약 37도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 천체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지평좌표입니다.
자, 그런데 지평좌표계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자, 지금 이 그림은 지평선과 천정 그리고 시간권, 그러니까 방위각을 나타내는 여러 개의 수직권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지평선과의 거리, 각거리에 해당하는 그 고도선이 이제 나타나 있는데, 지금 이 별은 이 별이 이제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천구의 북극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럼 북점이 되겠고, 이 별의 지평좌표는 대략 한 60도, 방위각 60도, 그리고 고도가 한 0도쯤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별이 일주운동 하는 동안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지는 이런 일주운동을 하는 동안 방위각이 점점 커졌다가 방위각이 점점 증가하고, 그 다음에 고도는 점점 커졌다가 다시 감소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주운동하는 동안 별의 위치가 달라지므로 이 별의 지평 좌표가 방위각 고도가 계속 변하게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도 그렇지만 어떤 지점에 좌표가 달라진다면 그거는 이제 사실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그 천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가 달라지지 않는 그런 좌표를, 새로운 좌표를 이제 정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적도 좌표계입니다. 자, 이 적도 좌표를 이해하려면 우리 지구의 경도 위도 시스템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지구의 경도 위도 시스템이 적도 좌표계랑 아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의 좌표계를 살펴보면 먼저 경도입니다. 경도는 지구의 중심에서 적도를 따라 지금 여기가 이제 지구 북극이고, 자전하는 지구의 북극이고, 여기 남극이 있을 테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적도겠죠. 그러면 적도를 따라 지구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각을 잴 때 그렇게 나누어진 이 각을 이제 각으로부터 경도를 측정하는데, 여기 우리가 지구의 북극과 지구의 남극을 이렇게 적도를 따라 나누어진 이 각을 구분하는 이 선을 이제 좌우선이라고 합니다. 경도선 또는 좌우선이라고 하는데, 이 좌우선 중에서 이제 기준이 되는 그 위치, 이거 영도값, 경도의 영도값에 해당하는 곳, 그러니까 영국의 그리니치를 지나는 이 선을 좌우선 중에서도 특히 본초 좌우선이라고 합니다. 이 본초 좌우선으로부터 동쪽으로 가면서 10도, 20도, 30도 이렇게 이제 경도를 나타내고, 동쪽으로 가면서 동경, 서쪽으로 가면서 서경 10도, 서경 20도, 서경 30도 이렇게 이제 경도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지구의 위도의 경우에는 천구의 적도에서 이 좌우선을 따라서 또 지구 중심에서부터 각을 이렇게 나누는데 90도까지, 그다음 북이 90도, 남이 90도 이렇게 나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위도선을 이제 본다면 천구 적도랑 나란한 그런 동심원을 이루는 그런 위도선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경우에는 여기 영국 어디 있겠죠.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이 좌우선, 본초 좌우선이라고 하는 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가면서 동경 10도, 동경 20도 이렇게, 그 다음에 서경 10도, 서경 20도 이렇게 경도 값을 읽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적도라고 되어 있는데, 적도를 중심으로 북극을 향해 또는 남극을 향해 가면서 북이 10도, 북이 20도, 남이 10도, 남이 20도 이렇게 위도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지구의 좌표와 천구의 좌표가 어떻게 이제 비슷하냐, 어떻게 다르냐, 이제 그러니까 간단하게 먼저 요약해 본다면, 지금 가운데 이제 지구가 있죠. 지구가 여기 지구의 북극, 지구의 남극, 그리고 여기에서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지나는 요 선들이 경도선, 좌우선들이 되겠죠. 그리고 요선 지구의 적도일 겁니다. 지구의 적도와 나란한 이 선들이 위도를 나타내는 선이죠. 지금 지구의 경우에 이제 경도 위도는 좌표는 경도,
그리고 위도로 나타내고 경도는 본초 자우선부터 측정하고 위도는 적도에서부터 측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별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 천구에서는 지금 이 그림 보다시피 지구의 경도 위도선들이랑 이 좌표계에 나타내는 선들이 아주 비슷하죠. 거의 이제 완전히 그 지구의 경도 위도선을 천구에 투영시켰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천구에서 별의 위치를 나타낼 때는 경도 위도 대신에 적경 저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적경의 기준은 춘분점이 되고 본초 자우선이 아니라 춘분점이 되고, 저기에 해당하는 것은 천구의 적도부터 저기를 측정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